안녕하세요. 토토법칙입니다. 영상에 보이는 것처럼 공유해드린 고배당 당첨 인증합니다. 스포츠를 전문적으로 공부며 매일 경기 및 배당 등 수시로 보며 확인하니 좋은 결과가 된 것 같습니다. 이번 회차도 제 노하우로 고배당 공유해보겠습니다. 전 절대 강요하지 않습니다. 함께 하실 분들만 다같이 함께해요. 오늘도 분석 시작합니다. 홈팀 충남 아산은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감독 사퇴 이후 전술 혼란이 이어지고 있습니다. 은고이는 전방에서 고립되고 김승우는 포지셔닝 불안으로 중원 공간을 자주 내줍니다. 손준호의 빌드업 템포도 매끄럽지 않아 경기 리듬이 끊기며 수비 라인은 간격 유지에 어려움을 겪습니다. 세컨드볼 대응이 느리고 역습 전환 속도도 떨어져 위협적인 장면을 만들지 못하고 있습니다. 결국 경기 운영의 일관성이 부족하고 체력 저하로 후반 집중력도 떨어집니다. 원정팀 김포는 3-5-2 전형으로 고정훈 감독 특유의 활동량 중심 전술을 안정적으로 소화하고 있습니다. 박동진은 전방 압박과 수비 전환 모두에서 헌신적이며 그의 움직임이 플라나의 공격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디자우마는 중원에서 안정적인 볼 배급으로 팀 전진을 이끌고 미드필더 라인은 수적 우위를 바탕으로 세컨드 볼을 장악합니다. 전진 압박의 완성도가 높고 조직력과 체력 모두에서 김포가 아산보다 한층 안정적입니다. 이 경기는 전술 완성도와 집중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김포는 압박과 역습으로 경기 주도권을 잡을 가능성이 높고 아산은 빌드업 불안과 수비 간격 문제로 고전할 것으로 보입니다. 박동진과 플라나의 연계가 활발한 김포가 전반부터 주도권을 쥘 가능성이 큽니다. 홈팀 경남은 3백을 바탕으로 빠른 측면 전환과 직선적인 공격을 시도합니다. 카릴 이중원에서 공격 템포를 조율하지만 브루노 코스타의 개인 돌파 의존도가 높고 해난과의 연계가 일정하지 않아 완성도가 떨어집니다. 3백 간격 유지가 불안하고 미드필더들의 커버 타이밍이 늦어 세컨드볼 대응이 미흡합니다. 상대의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수비 라인이 흔들리며 후반에는 집중력 저하로 라인이 붕괴되는 경우가 많습니다. 결국 체력 저하와 수비 불안이 경남의 주요 리스크로 작용할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성남은 4-4-2 전형으로 빠른 전환과 효율적인 역습을 전개합니다. 퇴장으로 결장한 베니시오의 자리는 강희빈이 메우며 빌드업 밸런스에는 큰 영향이 없습니다. 레안드로는 대각선 침투로 수비를 흔들고 후이즈는 높은 결정력으로 마무리를 담당합니다. 유주환과 이정빈 등 교체 자원들의 활동량이 뛰어나 후반에도 속도전 우위를 유지합니다. 벤치 깊이와 체력 분배 측면에서 성남이 후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이 경기는 후반 교체 싸움과 체력 유지력이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경남은 후반으로 갈수록 3백 간격이 벌어지고 압박 강도가 떨어집니다. 반면 성남은 레안드로의 침투와 후이제의 마무리에 더해 교체 자원의 속도전으로 경기 흐름을 장악할 가능성이 큽니다. 강희빈이 안정적으로 버텨준다면 베니시오의 공백은 크지 않을 것입니다. 결국 라인 유지력과 전환 속도에서 앞선 성남이 경기 후반 주도권을 가져갈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안산은 3-4-3 전형으로 조지훈이 스위퍼로 빌드업을 이끕니다. 패스는 안정적이지만 기동력이 떨어져 압박이 늦고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커버 범위가 좁아집니다. 제페르소는 압박에 적극적이지만 전환이 느려 중원 간격이 벌어지고 사라이바와 라파는 세컨드볼 회수가 부족해 공격 흐름이 끊깁니다. 결국 수비 라인이 뒤로 밀리며 세트피스와 역습에서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원정팀 인천은 4-4-2 전형으로 빠른 측면 전환을 중심으로 합니다. 무고사는 제공권과 연계 능력이 뛰어나고 제르소와 바로우는 스피드로 하프 스페이스를 공략합니다. 이명주는 템포 조절과 방향 전환을 맡으며 제르소의 반복 침투가 안산의 3백을 흔들 전망입니다. 후반 체력차로 인천의 속도전이 강해지고 여러 득점 기회가 예상됩니다. 이 경기는 체력 유지와 수비 간격이 핵심 변수입니다. 안산은 전반엔 안정적이지만 후반 체력 저하로 라인이 무너질 수 있습니다. 인천은 빠른 전환과 침투로 안산 수비를 공략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전술 밸런스는 인천이 우세하지만 안산이 홈 집중력으로 버틴다면 결과는 달라질 수도 있습니다. 결국 후반 집중력을 유지하는 팀이 승리할 것입니다. 홈팀 서울이랜드는 4-3-3 전형으로 전방 압박과 빠른 템포 전환을 중심으로 경기를 전개합니다. 아이데일은 후방 빌드업의 핵심으로 탈압박 패스로 전진 흐름을 이끕니다. 가브리엘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상대 수비 뒷공간을 파고드는 능력이 탁월하며 에울레르는 왼발 킥로 프리킥과 코너킥에서 높은 결정력을 보여줍니다. 특히 코너킥 상황에서는 제공권이 좋은 선수들의 파포스트 침투를 활용해 다양한 득점 루트를 만들어냅니다. 최근에는 오스마르의 롱패스 전개가 더해져 공격 루트가 한층 다양해졌습니다.
서울 이랜드는 홈에서 전방 압박 강도와 점유율 모두에서 우위를 점하고 세컨드볼 싸움에서도 강한 면모를 보입니다. 또한 후반까지 템포를 유지하며 상대의 체력 저하를 유도하는 운영 능력이 돋보입니다. 원정팀 부산은 3백 전형을 유지하지만 수비 간격이 불안하고 커버 타이밍이 늦습니다. 곤잘로는 피지컬이 좋아 제공권에서는 강하지만 세컨드볼 연계가 매끄럽지 않습니다. 패시는 측면 돌파는 활발하나 크로스 정확도와 판단이 일정하지 않습니다. 사비에르는 중원에서 볼 배급을 담당하지만 서울 이랜드의 강한 압박에 실수가 잦을 가능성이 있습니다. 3백 구조상 측면 전환이 느리고 하프 스페이스 커버 타이밍이 늦어 실점 위험이 큽니다. 또한 중원 압박이 무너지면 라인 간격이 벌어지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과 역습 대응 속도가 떨어집니다. 이 경기는 세트피스 완성도와 전환 속도가 승부를 가를 핵심 요인입니다. 서울 이랜드는 오스마르의 후방 전개를 통해 공격 리듬을 주도하며 가브리엘의 침투와 에울레르의 킥 능력을 적극 활용할 것으로 보입니다. 반면 부산은 3백 간격 유지가 불안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대응하기 어렵고 압박 회피도 원활하지 않아 빌드업이 자주 끊길 가능성이 있습니다. 후반으로 갈수록 체력 차이가 두드러지며 서울 이랜드가 세컨드볼과 점유율 모두에서 주도권을 가져갈 전망입니다. 결국 전술 완성도와 세트피스 위력에서 앞선 서울 이랜드가 한 단계 높은 경기력을 보여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충북 청주는 3-4-3 전형을 유지하지만 최근 수비 집중력 저하가 뚜렷합니다. 송창석은 측면에서 성실히 움직이지만 압박 시 볼 처리가 느리고 헤드로는 포지셔닝 불안으로 라인 컨트롤이 흔들립니다. 김영원은 수비 가담은 활발하지만 공격 전환 시 패스 정확도가 떨어집니다. 3백 간격이 불안정해 하프 스페이스 침투에 자주 흔들리고 수비보다 볼 차단에 급급한 장면이 많습니다.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간격이 벌어지고 집중력 이탈로 실점률이 높아집니다. 전반적으로 상대의 빠른 전개에 취약한 구조입니다. 원정팀 전남은 5-3-2 전형으로 호난, 르본, 발디비아를 중심으로 공격을 전개합니다. 호난은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회수에서 헌신적이며 르본은 침투 타이밍과 제공권 경합이 뛰어납니다. 발디비아는 하프 스페이스에서의 방향 전환과 감각적인 볼 터치로 수비를 무너뜨리면 짧은 연계로 결정적인 찬스를 만듭니다. 전남은 중원 점유 후 빠른 좌우 전환으로 상대 라인을 흔들고 세컨드 찬스 활용 능력도 뛰어납니다. 최근 원정에서도 공격 밸런스가 안정적으로 유지되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체력 유지와 전술 밸런스의 차이가 핵심 변수입니다. 충북 청주는 3백 간격이 벌어지는 순간 침투에 쉽게 무너질 가능성이 큽니다. 반면 전남은 호난의 전진 패스와 발디비아의 침투로 공격 흐름을 유지하며 르본이 중앙에서 공간을 만들어줍니다. 충북 청주는 홈에서도 전개 속도에서 밀리고 후반으로 갈수록 수비 집중력 저하로 실점 위험이 높습니다. 결국 전남이 경기의 흐름과 리듬을 주도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홈팀 부천은 3-4-3 전형으로 빠른 전환과 높은 공격 템포를 유지하고 있습니다. 바사니는 측면 돌파와 박스 침투 타이밍이 뛰어나며 컷백 상황에서도 결정력을 보입니다. 이희형은 중원에서 압박 회피와 볼 배급을 안정적으로 수행하며 박현빈은 하프 스페이스 침투로 공격 속도를 끌어올립니다. 좌우 전환 후 세컨드 침투로 이어지는 공격 패턴이 완성돼 있고 교체 자원인 박창준과 공민현도 후반 분위기를 바꾸는 역할을 합니다. 홈에서는 압박 타이밍과 세컨드볼 회수율이 높아 경기 주도권을 꾸준히 유지합니다. 원정팀 천안은 3-4-3 전형으로 밸런스를 유지하지만 전환 속도가 느리고 공격 루트가 단조롭습니다. 이정협은 포스트 플레이는 좋지만 고립되는 장면이 잦고 명준재는 돌파 이후 크로스 정확도가 일정하지 않습니다. 이광진은 볼 배급 능력은 있으나 압박에 약해 전진 패스가 제한됩니다. 3백의 측면 커버가 느리고 간격이 벌어지며 후반에는 체력 저하로 압박 강도를 유지하지 못합니다. 이 경기는 공격 전환 속도와 체력 유지력의 차이가 승부를 가를 전망입니다. 부천은 바사니의 돌파를 중심으로 천안의 3백 간격을 공략하며 박현빈의 침투로 수적 우위를 만들 것입니다. 천안은 빌드업 불안으로 중원에서 공을 쉽게 내줄 가능성이 높습니다. 후반에는 박창준과 공민현이 투입되며 부천의 공격 강도가 더욱 강화될 전망입니다. 결국 부천이 전술 완성도와 체력 면에서 우위를 점하며 홈에서 승점 3점을 가져갈 가능성이 큽니다. 홈팀 화성은 4-4-2 전형으로 수비 중심의 실리적인 전술을 구사합니다. 알뚫은 전방 압박과 세컨드볼 경합에 활약하지만 제공권에서는 한계가 있고 김병호는 돌파력은 좋지만 두터운 수비를 상대로는 침투 타이밍이 늦습니다. 데메트리우스는 활동량은 많으나 결정력은 여전히 아쉽습니다. 특히 후반으로 갈수록 포백의 집중력이 떨어지고 중원 압박 타이밍이 불안정해 라인 붕괴가 자주 발생합니다.
체력 부담과 압박 대응 미숙함이 여전한 약점으로 수원의 전방 압박에 흔들릴 가능성이 큽니다. 원정팀 수원 삼성은 4-4-2 전형을 유지하며 빠른 전환과 강한 공격 템포를 보입니다. 일류첸코는 박스 안 움직임과 제공권 모두 뛰어나며 파울리뇨는 중원에서 전환 패스와 침투 타이밍 조율로 공격 리듬을 만듭니다. 세라핌은 폭발적인 스피드로 측면을 흔들고 컷백 플레이로 공간을 만들어냅니다. 외국인 3인방의 유기적인 연계는 완성도가 높고 세트피스에서도 일류첸코와 장신 수비수들의 헤더 찬스로 득점 루트를 확보합니다. 직전 천안전 대승처럼 공격 밸런스와 연계 패턴이 절정의 컨디션을 보이고 있습니다. 이 경기는 전력차와 전환 속도가 승부를 좌우할 전망입니다. 화성은 수비적으로 대응하겠지만 수원의 빠른 공격 전환과 세트피스 집중력을 버티기 어렵습니다. 특히 세라핌과 파울리뉴의 침투는 화성 수비의 뒷공간을 지속적으로 흔들 것으로 보입니다. 화성의 역습은 빌드업 완성도와 마무리 정확도 부족으로 효과가 제한적일 가능성이 높습니다. 결국 점유율과 득점 기회를 모두 장악한 수원이 경기 흐름을 완전히 주도할 가능성이 큽니다. 영상 끝까지 시청해주셔서 감사합니다. 오늘도 행복 토토합시다. 구독과 좋아요는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